자, 2월 13일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보면 어제 전체 선택에서 그 색상을 구분해서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면서 이제 색상 변경 뭐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요. 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마캠 X6 실행을 해서요. 자, 여러분들 이제 환경 설정이 아마 파란 색깔로 되어 있는 분들 계시겠네요. 그죠? 그러겠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선을 좀 그려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아이콘에 보시면은 여기 점이 있고 두 점선이 있어요. 그리고 원이 있고 사각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잠시만요. 그 좌표에 나오는 방법이 이거는요, 단축키가 F9예요. F9를 눌렀다 띄면 이게 없어져요. 이렇게. 그 다음에 Alt F9를 누르면 축이 안 보여요. Alt F9 누르면 안 보였다 해요. 보이나요? 이렇게? 네. 그래서 F9가 이 십자 표시, 이거 보이는 거하고 관계됐어요. 그래서 Alt를 누르게 하면 이 축 표시가 XYZ축이 안 보이고, 그 다음에 그냥 F9를 눌렀다 띄면 이 도형 정보하고 이 십자 표시, 이게 보였다 안 보였다 해요. Alt 7을 누르면 등각보기죠. 자, 등각보기 상태에서 보면 좀 더 구분이 될 거예요. F9를 눌렀다가 띄었다 하면 이렇게 보였다 안 보였다 합니다. 그리고 그냥 Alt F9를 누르면 축이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합니다. 자, 평면 보기 하겠습니다. Alt 1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그려볼게요. 두 점선 그리기 체크. 자, 체크하고 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근데 지금 보시면 뭐가 좀 특징이 있는데요. 현재 얘는 초록 색깔이잖아요. 근데 얘는 하늘 색깔이에요. 왜 그럴까? 그죠? 이거는 여기 상태 바에 있는 속성이 있죠. 지금 상태 바에 보면 초록 색깔로 되어 있어요. 여기 상태 바에 있는 속성으로 도형이 생성이 돼요. 이 속성으로. 속성이 초록 색깔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초록 색깔로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왜 하늘 색깔이냐면 이거를 라이브 상태라고 합니다. 라이브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왜? 여기에 있는 리본바가 지금 리본바에 있는 어떤 조건을 바꾸면 얘가 수정이 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라이브라고 하는 표시가 이게 하늘 색깔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제가 엔터를 치거나 여기 확인을 누르거나 ES 버튼 누르거나 하면 이게 상태 바에 있는 색깔로 바뀌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엔터를 쳐볼게요. 하나, 둘, 셋. 엔터는 여기에 있는 이 적용을 누른 것과 같아요. 이걸 클릭하든지 엔터를 누르든지, 그 다음에 ES 버튼은 이걸 클릭하거나 ES 버튼을 누르거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거는 엔터 키하고 같아요. 현재 리본바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거는 엔터하고 같고 이거는 ESC를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엔터를 누르면 계속 이 리본바가 살아있어요. 근데 ES 버튼 또는 이 확인키를 누르면 이 리본버 자체가 없어져요. 그럼 다시 또 두 점선 그리기 하려면 다시 두 점선 아이콘을 클릭하고 그리셔야 돼요. 자, 그럼 제가 엔터를 쳐볼게요. 엔터 쳤어요. 그대로 살아있죠, 리본바가. 그 대신에 얘는 이 상태 바에 있는 색깔로 바뀌었죠. 아까 라이브 색깔은 하늘 색깔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속성, 상태 바에 있는 속성 색깔로 바뀌었잖아요. 다시 두 점선을 그려볼게요. 두 점선을 그렸어요. 자, 얘는 지금 라이브 상태예요. 이 조건을 바꾸면, 여기 보면 길이가 30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50으로 해볼까요? 이 조건을 바꾸면 수정이 되는 상태, 이걸 라이브 상태라고 해요. 여기 각도값을 바꿔볼까요? 각도값 150도 바뀌죠? 이렇게. 이게 수정이 되는 상태, 이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엔터를 치잖아요. 엔터를 치면 수정을 못해요. 이제 엔터를 치고 나서 얘를 바꾼다? 안 바뀌어요. 이거 바꾼다 하도. 얘를 제가 100으로 놨어요. 아무 변화가 없죠. 고정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이 기능으로는. 자, 이렇게 해서 이건 이제 계속해서 또 기능을 쓸 수 있는 상태가 엔터를 눌렀을 때, 즉 적용을 눌렀을 때고, 제가 ES 버튼을 눌러볼게요. ESC를 누르면 이게 확인 버튼을 누른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ES 버튼 누르면 이 리본버 자체가 사라져요. 그럼 다시 또 두 점선 그리기 하려면 어떻게? 여기 MRU에 있는 최근에 사용했던 아이콘이 정렬되어 있는 여기를 클릭한 다음에 또 해줘야 되죠. 이렇게. 그리고 더 이상 이제 두 점선 기능을 안 쓰겠다. 그러면 ESC 버튼 눌러서 빠져나가시면 됩니다. 라이브는
자, 그럼 이 색깔을 바꿔볼까요? 현재 상태 바에 보시면은 초록 색깔로 돼 있어요. 이거를 왼쪽 마우스로 클릭을 하면 왼쪽 마우스예요. 이게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마우스가 다르거든요. 클릭하는 거에 따라서 왼쪽 마우스로 클릭을 했어요. 클릭을 하고 나서 이 색깔이 지금 10번으로 되어 있는데요. 10번이 여기에 있는 이 초록 색깔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색깔을 뭘로 할까? 여기 보면은 빨간 색깔로 할게요. 자, 빨간 색깔로 하고 확인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상태 바에 있는 색깔이 바뀌어요. 현재 이 상태 바의 색깔이 아까는 초록이었는데 이게 빨강으로 바뀌었죠. 즉 앞으로 이제 생성된 대상은 다 빨간 색깔로 생성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이렇게 바꿔놓고 두 점선을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리니까 빨간 색깔로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엔터 쳐볼까요? 이렇게. ES 버튼 눌렀어요. 자, 그럼 색깔 다시 바꿔볼게요. 색깔 다시 클릭을 한 다음에 이제는 회색으로 해볼게요. 회색으로 하고요. 다시 이렇게 두 점선을 해서 이렇게 그려봤어요. 자, 이렇게 그렸어요. 자, ES 버튼 눌러볼게요. 자, 지금 선하고 여기에 있는 F9로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얘 있죠. 얘하고 지금 중복돼 가지고 눈에 거슬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꺼놓을게요. 이렇게. 그때 F9를 눌러서 킬 수도 있고 끌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자, 제가 나는 빨간 색깔만 지금 당장 선택하고 싶은데 일일이 하나씩 찍으려니까 번거로워요. 그랬을 때 여기 전체라고 하는 것을 왼쪽 마우스로 클릭을 하시고 자, 여기에서 이제 속성을 선택하는 건데 도형 요소는 그때 뭐 직선, 원호 뭐 이렇게 했던 것 같고 여기 색상을 클릭하면 현재 작업 화면에 존재하는 모든 색깔이 뜨는데 이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빨간 색깔 원한다 그럼 빨간 색깔을 딱 클릭하면 돼요. 물론 복수로 선택할 수 있어요. 컨트롤 키를 눌러서 하면 돼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또 선택하면 두 개가 선택돼요. 자, 일단은 빨간 색깔만 선택해 볼게요. 빨간 색깔만 선택하겠다 체크하신 다음에 확인을 합니다. 지금 이게 그 와이드 모니터라서 밑에가 잘 안 보이는데 확인이 있어요. 얘를 클릭하면 지금 보면 빨간 색깔만 선택됐죠. 그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이게 이제 원하는 색깔만 선택하는 게 전체예요. 자, 그럼 이게 한 김에 히든이라는 기능 설명드릴게요. 현재 노란 색깔로 변해 있는 것이 현재 선택된 거예요. 근데 현재 선택된 것만 화면에 남기고 나머지들은 잠깐 숨기는 거. 히든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숨다라는 영어잖아요. 그래서 Alt E가 히든인데 그거는 화면에 보시면 여기 히든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Alt E라고 단축키가 나와 있어요. 마캠은 단축키가 몇 개 안 돼요. 사용자가 다 만들어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전에 9.1 같은 경우는 단축키가 딱 정해져 있었어요. 그 메뉴에 따라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얘네들은 사용자가 다 바꿔서 쓸 수 있어요. 물론 9.1도 바꿔서 쓰기는 합니다. 쓰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어떤 메뉴를 주 메뉴를 차례차례 들어가는 어떤 기능들은 단축키화돼서 많이 사용을 했죠. 근데 이제 X 버전은 그게 좀 몇 개 안 돼요. 기본적으로 있는 기능 나중에 이제 페이지 보면 나올 건데 여기서 Alt E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얘를 클릭하면 내가 지금 선택되어 있는 것만 보이고 나머지들은 사라져요. 삭제된 게 아니에요. 단지 잠깐 안 보이게 한 거예요. 내가 작업의 편리성을 위해서. 자, 클릭을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은 다 사라지고 내가 아까 빨간 색깔로 선택된 것만 나와 있죠. 이 상태에서는 작업을 다 끝냈어요. 작업 끝냈어. 그럼 이제 다 보였으면 좋겠어. 다시 Alt E를 누르면 다시 복귀가 됩니다. 단축키 Alt E 누르면 다 보이죠. 이렇게. 그래서 작업할 때 편해요. 내가 이것만 가지고 작업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Alt E 눌렀다가 작업 다 끝냈어요. 그럼 다시 또 원래 다 보여야 돼. 그럼 다시 Alt E를 누르는 거죠. 이렇게. 자, 일단 또 질문 나온 게 뭐냐면, 아까 이제 리본바라고 하는 기능을 보면, 이렇게 선을 이렇게 그렸어요. 색깔을 초록 색깔로 해놓고, 자, 선을 이렇게 그렸어요. 자, 그렸는데, 내가 이거를, 길이를 60으로 그려야 되는데, 71로 그냥 대충 그렸어요. 그리고 그냥 빠져나와 버렸어요. 근데 얘를 수정할 수가 없죠. 리본바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수정 못 하잖아요. 자, 이럴 때는 수정하는 기능이, 이제, 대상을 선택을 하시고요. F4가 뭐냐면 여기 측정이라는 기능입니다. 요소 속성.
F4. 이상 선택하고 F4 누르거나 이걸 클릭하거나 하면 이 대상의 속성 창이 떠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길이값 바꿀 수 있고요. 각도값 바꿀 수 있고, 레벨 바꿀 수 있고, 선의 뭐 레벨 바꾸고, 선의 색깔 바꾸고, 선의 형태 바꾸고, 선의 굵기 바꾸고, 그 다음에 시작점과 끝점 위치 바꾸고, 웬만한 건 다 바꿀 수 있어요. 바꾸고 나서 확인하면 돼요. 자, 그러면 선의 길이를 바꿔볼까? 아까 60으로 하자고 그랬나? 60 하고 엔터 치잖아요? 60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60이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점을 수정하고 싶은데 이 점이 아니라 이 점이다 그러면 첫 번째 점 수정을 클릭한 다음에 얘를 클릭하면 첫 번째 점이 바뀌어요. 이렇게. 두 번째 점은 여기다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바뀌고, 그죠? 각도값 바꾸고 싶다 그러면 각도값도 여기다가 90도 하게 되면 90도로 바뀌죠. 이렇게 수정할 수 있다. 선의 형태도 바꾸고 싶으면 바꿀 수 있고, 선의 색깔도 바꾸고 싶으면 여기 색깔이 10번인데 색깔을 나는 뭐 다른 걸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그걸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면 이렇게 바뀌어요. 웬만한 것들은 F4를 눌러서 수정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히든 기능을 봤죠. 히든. 그 다음에 선택할 때 전체에서 색깔로 선택할 수 있었고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상태바에 있는 대상을 가지고 대상을 그렸는데 대상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F4를 눌러서 여기서 색깔을 바꿀 수도 있는데, 자, 얘는 어느 정도 전체적인 대상으로 해서 바꾸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지금 현재 회색이 있는데요. 이 회색을 선택을 했어요. 이렇게 선택을 해서 나는 지금 현재 회색인데 이거를 바로 색깔을 바꾸고 싶어요. 그럴 때는 F4를 눌러서 하게 되면 F4는 하나씩 바꾸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현재 F4 눌러볼게요. F4 누르고 나서 현재 여기서 색깔을 7번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내가 빨간 색깔을 하고 싶다. 그러면 빨간 색깔을 선택해 볼게요. 확인 눌렀어요. 자, 확인을 눌렀는데 누르면 현재 하얀 색깔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얘만 바뀌어요. 나머지는 안 바뀌어요. 그런데 물론 여기 전달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전달은 현재 선택된 것 중에서 이게 노란 색깔로 된 것 중에서 현재 딱 선택된 거, 이 단일 있죠. 얘하고 똑같은 속성으로 전파하는 기능이에요. 이 상태 얘를 클릭하면 똑같은 적용이 됩니다. 빨간 색깔로. 그냥은 안 돼요. 그냥은 하나씩만 돼요. 이게 세 개를 선택했죠. 이렇게 선택하고 나서 제가 F4를 누른 다음에 여기 색깔을 여기서 뭐 초록색깔로 했다. 확인 누른다고 해서 이게 초록색깔로 다 바뀌진 않아요. 확인하면 이것만 바뀌지 얘네들은 안 바뀌어요. 전달이라고 하는, 전파라고 하는 것을 눌러야만이 바뀐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얘네들이 이렇게 선택했어요. 선택하고 나서 이 색깔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이게 여러분 많이 헷갈려 하는데 왼쪽 마우스를 하면 현재 상태바에 있는 색깔이 바뀌어요. 앞으로 생성될 대상의 속성을 정의하는 거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면 현재 선택되어져 있는 대상의 색깔을 바꾸는 거예요. 그럼 상태바의 색깔은 안 바뀌는 거고 선택된 대상이 바뀌는 겁니다.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바로 내가 파란 색깔을 하겠다 확인하잖아요. 그럼 바로 바뀌어요. 파란 색깔로. 오른쪽 마우스와 왼쪽 마우스가 다릅니다. 오른쪽 마우스와 왼쪽 마우스가 다르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참 히든 하고 이게 이제 상태바에 있는 기능을 봤었는데요. 한 김에 또 할까요? 지금 얘는 속성을 보시면은 선의 형태가 좀 특이해요. 얘는 실선인데, 자, 그러면 얘를 선택하고요. 얘를 점선으로 바꿔볼게요. 자, 그건 어디냐면 여기면 선의 형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메뉴가. 선의 형태 오른쪽에 클릭해보면 실선, 점선, 1점세선, 2점세선, 파단선 이렇게 선의 형태가 있거든요. 선의 형태를 내가 점선으로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점선으로 안 바뀌네? 왼쪽 마우스로 클릭해서 그래요. 왼쪽 마우스로 하면 상태바에 있는 속성이 바뀐다고 했잖아요. 선택된 거를 바꾸고 싶으면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원하는 속성을 선택하셔야 바뀝니다. 파란 색깔이 잘 안 보이네요. 그죠? 얘네들의 색깔을 일단 좀 잘 보이게 초록 색깔로 바꿔볼게요. 바꿨어요. 바꾸고. 자, 얘를 선택을 해서 얘는 2점 세선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해서 2점 세선 클릭하시면 이렇게 바뀌어요. 제가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마우스가 다르다는 걸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이게 선의 굵기예요. 자, 그럼 얘를 선택해서 선의 굵기를 바꿔볼까요? 선의 굵기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굵기를 두껍게 하겠다. 두껍게 이게 바뀌는 거죠. 자, 얘도 선택하고 선의 굵기를 두껍게 하겠다. 두껍게 바뀌는 거예요. 오른쪽 마우스는 선택된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여기 레벨도 있고 뭐 있는데 레벨은 아직 안 배웠으니까 우선 이 정도로 해서 이 상태 바에 있는 것들은 내가 대상을 선택해서 바꿀 수 있고 앞으로 생성될 대상. 자, 지금 전체 선택을 해서 이게 전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속성을 대상을 체크를 하고 확인하면 그 체크한 대상에 해당하는 도형들이 한꺼번에 선택되는 기능이에요. 여기서는 색깔을 선택할 수 있고 뭐 마스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러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일 선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단일 선택은 뭐냐면 우리가 전체를 할 때는 그냥 바로 선택이 됐어요. 여기 색깔 빨간 색깔 확인 누르면 바로 빨간 색깔이 선택됐어요. 그리고 RT를 하면 선택된 빨간 색깔만 바로 보이는 거죠. 이렇게. 자, 이건 전체인데요. 다시 RT를 할게요. 자, 이제는 뭐냐면 내가 전체로 해서 보이게 하지 않고 현재 보이는 상태에서 내가 빨간 색깔만 선택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현재 초록 색깔도 선택되고 이게 하이라이트가 되죠. 이게 뭐 마우스가 근처에 가면 이렇게 하얀 색깔로 되는 걸 하이라이트라고 해요. 내가 지금 클릭하는 순간 이게 선택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이게 하이라이트 되죠. 빨간 색깔로 이렇게 지금 현재 하이라이트 된 것만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개가 있을 때 나는 초록 색깔은 이게 하이라이트 자체가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즉 선택이 못하게 선택 안 되게 하고 특정한 것만 선택되게 하는 기능, 그게 단일이에요. 단일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에서 딱 하나 일부분만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단일을 클릭한 다음에 여기 색깔로 되어 있는데 뭐 색깔이 됐든 도형소 됐든 내가 빨간 색깔을 클릭합니다. 클릭하고 확인하잖아요. 그러면 빨간색은 선택이 안 돼요. 아니 지금 아까 전체처럼 바로 선택되는 건 아니고 내가 마우스로 클릭을 해야 돼. 근데 초록 색깔은 아예 하이라이트가 안 돼요. 아예 선택 자체가 안 되게 제한을 걸어놓는 거예요. 이게 단일이에요. 단일. 제한을 걸어놓는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얘를 선택하면 빨간 색깔만 선택되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되고 RT를 하는 거죠. 이게 전체를 선택하지 않고 특정한 것만 몇 개 선택하고 싶을 때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다 했으면 얘를 끊어줘야 되겠죠. 해제를 해주면 자, Alt2를 해서요. 다 보이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할 때마다 여기에 들어가서 하려니까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많이 쓰는 기능들을 밖으로 빼놨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퀵 마스크라는 기능이에요. 이 마스크라고 하는 것은 선택하다, 걸러내다, 뭐 솎아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마스크를 씌우면 그 마스크 쓴 사람만 이렇게 솎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퀵이라고 하는 것은 빠르게 선택한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근데 여기 아이콘들이 보면 첫 번째 도면 요소, 두 번째 뭐 공면 커브, 세 번째 점, 직선, 원호, 스플라인, 그 다음에 얘는 공면, 솔리드,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와이어프레임 형태 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뭐 결과, 그 다음에 색깔로 선택할 수 있고, 레벨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세세한 것들은 많진 않아요. 근데 더 많이 있지만 주로 쓰는 것만 여기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럼 여기다 제가 원을 일단 그려볼까요? 원 하나를 그려볼게요. 이게 두 점선 그리기 옆에 보면 원이 있어요. 원을 클릭하신 다음에 이렇게 원을 그려볼게요. 원을 그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얘를 색깔을 바꿔볼까요? 색깔을 회색으로 바꿔보고 여하튼 좀 다르게 바꿔볼게요. 자, 바꿨어요. 자, 이 상태에서 회색으로 되어 있는 원만 선택되고 싶거든요. 중복되게는 안 되고요. 이럴 때는 일단은 내가 원만 선택되게 한 다음에 원만 빠르게 선택되는 기능이 여기 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QM. 왼쪽 마우스로 클릭하면 원만 빠르게 선택돼요. 클릭해 볼게요. 왼쪽 마우스예요. 왼쪽 마우스를 클릭한 순간 원만 선택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Alt2를 한번 해요. Alt2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중에서 나는 색깔
색깔을 회색만 선택하겠다. 확인해요. 그럼 얘만 선택되죠? 그리고 Alt 2를 해요. Alt 2 다시 한번 눌러야 되겠지, 이렇게 특정한 것만 선택할 수 있어요. 다시 Alt 2를 하면 다 보이죠. 그래서 왼쪽 마우스는 클릭하면 전체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아까 단일처럼 쓰고 싶다. 그럴 때는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면 됩니다. 자, 가령 지금 제가 여기에서 색깔을 초록 색깔만 선택하고 싶어요. 빨간 색깔은 선택 안 되고. 그러니까 여기 막 서로 겹쳐 있으니까 내가 초록 색깔을 클릭하려고 하는데 이게 막 빨간 색깔도 클릭하고 클릭되려고 하고 막 하니까 초록 색깔만 선택되게 하고 싶으면 여기 색상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왼쪽이 아니에요.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단일 선택이라고 하는 메뉴로 바뀝니다. 아까는 전체 선택이었었거든요. 이 상태에서 제가 초록 색깔을 선택하고 확인하잖아요. 그럼 아까 단일로 한 거하고 똑같아요. 다 선택은 안 됐지만 내가 마우스를 갖다 대면 빨간 색깔은 하이라이트가 되지 않고 오로지 초록 색깔만 하이라이트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하는 걸 선택을 하고 Alt를 하게 되면 그것만 화면에 보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단일을 선택을 하게 되면 얘가 활성화가 안 되네요. 여기 보면 단일이라고 하는 게 얘가 빨간 색깔로 되어 있잖아요. 현재 이 상태에서는 only mask active라고 되어 있잖아요. 색깔이. 얘를 다시 클릭해서 얘를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특정한 대상만 선택되게 하는 기능이에요. 여기에 끄는 기능도 전체 선택 취소가 있을 텐데 전체만 있네요. 현재 이게 마스크에 있는 기능은 잠깐 볼까요? 이 설정에서 내가 이 아이콘들을 빼고 넣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사용자 정의에 보시면은 사용자 정의에 보면 여기 아이콘들이 뜨잖아요. 뜨는데 여기에서 퀵 마스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인가? 마스크 선택 퀵 마스크. 이게 지금 퀵 마스크 맞는데 퀵 도형 아니고 퀵 마스크. 아, 여기 있구나. 여기 보시면 퀵 마스크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면 클릭하고 클릭하고 퀵 마스크 항목들이 여기 안 뜨네. 퀵 마스크 항목이 선택 항목일 텐데 여기에서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아이콘들을 이거 말고도 더 많거든요. 많은데 지금 안 보여서 그래요. 평면, 파일, 치수, 커서 이동, 설정, 선택, 도형. 퀵마스크 도형. 잘 안 보이네요. 이게 어딨지? 퀵마스크. 네스팅. 퀵마스크. 자, 여기 보시면은 퀵마스크에 들어가 있는 색상, 레벨, 그 다음에 와이어프레임, 그 다음에 도형 요소, 공명 커브. 이거밖에 없나? 그 다음에 이거는 퀵마스크 올. 여기에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추가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거를 선택을 경로, 도움말, 도형, 생성, 설정, 선택이 안 보이네. 일반적인 선택? 아, 이건 일반적인 선택이고. 아, QM 그룹 여기 있구나.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는 것을 여기다 추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색상이 그 퀵 마스크가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거를 뺄 수도 있고 집어 넣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퀵 마스크 올은 되고 오른쪽 마우스 되고. 근데 일단 여기 있는 것을 추가해도 돼요. 추가하면 추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왼쪽에 있는 것들을 아이콘들을 추가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추가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일단 기본값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다가 추가로 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추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많지는 않네요. 여기에 있는 기능들이 그닥 많이 있지는 않은데
QM이라고 QM 도면 요소, 그 다음에 QM 색상, 그 다음에 QM 뭐가 되어 있는데 QM이라고 붙은 거, 퀵 마스크를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QM이라고 붙은 것들이 그닥 많지는 않네요. QM.1, 그 다음에 1.5. 여기서 잘 안 쓰는 것들은 뺄 수도 있어요. 가령 이제 QM 결과, 얘를 빼고 싶다. 그러면 얘를 딜리트 버튼 누르면, 사라지죠. QM 딜리트 버튼 누르면 사라져요. 이 분리 표시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 추가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게 이제 분리 표시거든요. 아, 밑에 있는 것하고 위에 있는 것하고 지금 차이가 있구나. 일단 이렇게 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좀 수정이 됐죠. 이거는 QM 선, 이거는 지금 QM 색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 퀵 마스크에 있는 이 아이콘, 여기 있는 아이콘도 다 수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필요 없는 것들은 뺄 수 있고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게 아까 사용자 정의에서 할 수 있는데요. 일단 QM 마스크에서 왼쪽 마우스로 클릭하면 전체가 선택되는 거고, Alt를 눌렀을 때. 그래서 직선을 다 선택하겠다 그러면 QM 선을 누르면 직선이 다 선택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누르면 해제가 되고, 내가 QM1을 선택하면 1이 다 선택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제되는 거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게 되면 그 대상만 선택되게 하는 거죠. 직선은 선택이 안 돼요. 그리고 Alt-E, 근데 지금 이게 불편한데, 여기에 원래 아이콘이 이게 생겨야 되는데, 얘가 안 생겼네요. 이전 버전에 없었나? 여기 들어가서 이거 해제하려면 귀찮은데, 지금 여기에서, 이게 해제하는 버튼이 지금 전체는 있어요. 전체는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안 되네요. 활성화가. 여기 들어가서 해제를 해야 되는데, 좀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여기 단일 체크를 꺼야 된다는 얘기예요. 좀 불편하네요. 이게 체크가 원래 돼야 되는데 좀 알아볼게요. 일단은 자, QM 마스크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차차 하면서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RU하고 QM 마스크하고 같은 오른쪽에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다시 갖다 놓으면 위치를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찾아놓고, 자, 그러면 이제 전체 선택 단일 대충 봤고요. 도형 요소 선택하는 거 봤고, 자, 이것도 봤고, 상태바. 자, 상태바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게요. 지금 좀 지루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제가 나가는 게 아니라서. 근데 이 기능 어느 정도 알고, 뭐 이제 예제 나가면서 이제 많이 쓰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상태바에 보면, 여러분들 교재하고 좀 다르죠? 여러분들 교재하고, 얘는 지금 컬러로 되어 있는, 그 다음번 버전 교재 스캔 뜬 거, 내용 같기 때문에 좀 선명하게 안 나와서 이거를 좀 바꿨어요. 그냥 뭐 교재에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2D라고 하는 게 있어요. 2D. 여기 보면 상태바에 2D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3차원을 하지 않으면 거의 잘 쓰지 않는 기능인데, 3차원 할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기능이라서 일단은 3차원 수업을 할 때는 꼭 설명을 하고 들어가는데, 일단 여러분들은 보통 2D 작업만 한다 그러면 2D를 놓고 작업을 하셔도 돼요. 자, 근데 일단 설명을 하겠습니다. 2D라고 하는 것은 2D, 3D 작업 시에 작업에 맞게 맞춰서 실행한다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보면 얘가 뭐로 되어 있는지 볼게요. 얘가 3D로 되어 있네요. 3D. 여러분 뭘로 되어 있어요? 3D로 되어 있죠. 얘가 3D로 되어 있으면 그 위치를, 3차원 위치를 인식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등각 보기를 하고요. Alt-E를 해볼게요. Alt F1 하면 이렇게 도형들이 있잖아요. 도형들이 있는데 다 지울까요? 다 지울 때는 반전시켜서 지우면 돼요. 지워보겠습니다. 자, 다 지웠어요. 자, 지운 다음에 여기에다가 그리기에서 솔리드 기본 형태에서 육면체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2D만 할 때는 Z가 0인 평면에다가 그냥 2D 도면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아까 2D와 3D를 설명할 때는 Z값이 다른 객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육면체를 선택한 다음에요, 여기다가 100 입력을 하시고요. 여기 솔리드를 체크해 주세요. 확장하면 확장이 됩니다. 이건 이제 자세하게 모르셔도 돼요. 3차원 내용이라서. 이렇게 하고 나서 100 입력하고요. 얘를 클릭해 주세요. 자, 클릭하고 확인하시면 이렇게 입체 형상이 그려져요. Alt키를 누르고 회전시켜 보면 이게 입체로 되어 있죠. 입체. 그러니까
정평면 보기 하면 사각형이죠. 정면 보기에도 사각형이에요. 우측면 보기도 사각형이고 등각 보기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약간 돌려보시면 이렇게 돼요. 자, 저는 지금 와이어프레임 형태로 해놨기 때문에 선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렌더링, 쉐이딩 형태라고 해서 그 면을 색깔로 표현하게 되어 있는 분들은 이제 색깔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단축키가 Alt S거든요. 이거 쉐이딩, 이거 쉐이드라고 하는 얘를 클릭하면 이렇게 보여요. 아마 이렇게 보이시는 분 계실 거예요. 이게 덩어리이기 때문에 면이 있는 거거든요. 얘를 이제 또 Alt 키 누르고 돌려보시면 이렇게 돼요. 이게 솔리드 영상을 불러왔을 때 보는 건데, 저희가 지금 2D, 3D를 하려고 할 때는 렌더링이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Alt S를 눌러서 다시 와이어프레임 형태로 보여주게 하세요. 그러니까 렌더링이 돼 있으면 컴퓨터가 버벅거려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이제 렌더링 면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만큼 이제 그 메모리를 잡아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작업을 할 때 버벅거리면 렌더링을 끄시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솔리드 영상 큰 거를 막 불러왔을 때 컴퓨터가 버벅거리면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일단은 Alt 키 누르기 돌리시면 이렇게 돌아가죠. 돌아간 상태에서, 자, 그러면 이제 도형의 속성을 좀 바꾸겠습니다. 선의 굵기를 최대로 놓고요. 색깔도 빨간 색깔로 바꿔볼게요. 자, 빨간 색깔로 바꿨어요. 자, 이 상태에서 선의 굵기는 최대, 그 다음 색깔도 빨간 색깔, 이거다 구분 짓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두 점선 그리기를 체크하시고요. 이 점과 이 점을 체크해서 이렇게 그렸어요.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자, 보면 이 대상은 Z값이 다르죠. 양 끝점이. 자,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그려지는 게 3D 상태에서는 그려져요. 하지만 2D 상태에서는 이렇게 못 그려요. 2D는 무조건 되고 여기 나와 있는 Z값 있죠. 이 Z값에서만 도형이 그려지는 상태가 2D고, 3D는 아무 위치나 내가 선택한 지점의 Z값을 인식해서 그려지기 때문에 그 대상의 Z값, 끝점을 찍고 끝점을 찍으면 양 끝점을 기용해서 이렇게 선을 그릴 수 있는 상태. 이게 3D 상태고, 2D로 되어 있으면 여기에 Z값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그려져요. 이렇게. 얘 같은 경우도 여기를 찍으면 얘가 찍혀요. 여기 Z가 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Z가 0에서 모든 게 그려지는 거지. 평면에서만 그려지게 하는 게 2D고, 내가 선택한 위치에 Z값을 인식해서 이렇게 그 3D 형태로 공간상에서 이제 Z값을 찍을 수 있는 상태. 이게 이제 3D 상태가 돼요. 자, 그럼 이제 2D를 놓고, 2D를 한번 클릭하면 2D로 바뀝니다. 2D를 놓고 다시 한번 두 점선으로 제가 이렇게 그려볼게요. 여기를 클릭했는데, 여기가 클릭했는데 밑에가 선택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선이 그려지는 겁니다. 여기를 클릭해볼까요? 여기를 클릭했는데도 Z가 0이기 때문에 Z가 0에 가서 그려져요. 이렇게. 내가 찍은 Z값을 인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3차원의 어떤 Z값 위치를 인식을 못하는 상태가 2D 상태고, 그 위치를 인식하는 상태가 3D 상태예요. 근데 이게 그러면 3D가 편하겠네요? 아니요. 작업할 때는 2D가 편할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게 기능을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얘를 찍지만 얘가 아니라 이것의 2D의 좌표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2D 개념으로. 2D 작업할 때는 이거 2D로 놓고 작업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제가 Z가 50인 위치에서 대각선을 만약에 그리고 싶다. 그럴 때는 여기 Z라고 하는 부분 옆에 값을 넣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클릭을 한번 하고 여기다가 50 하고 엔터를 치잖아요. 그러면 제가 두 점선으로 여기 점을 찍잖아요. 여기 점을 찍으면 Z가 50인 가운데가 찍혀요. 이렇게. 여기를 찍잖아요. 얘도 Z가 50인 위치에 찍는 거죠. 보시면은 Z가 50인 위치에서 대상을 그려요. 평면에서 보시면은 똑같이 여기 포인트와 여기 포인트 찍은 거죠. 근데 Z가 50이라는 위치에서 그려진다. 즉 여기에 있는 이 Z값에서 그려지는 거죠. 만약 Z를 25로 하겠다 하고 다시 클릭하면 Z가 25인 위치에서 얘가 이렇게 그려지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상태바에서 2D와 3D의 차이점 일단은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자, 그래픽 뷰라고 있는데요. 이 그래픽 뷰는 이제 그래픽 뷰를 클릭하면 Alt 1, 2, 3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화면 볼 때 했던 거거든요. 이거 말고도 이제 뭐 솔리드 면으로 그래픽 뷰게 하겠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다음 뭐 중요하지는 않고요. 일단 정면, 그다음 평면, 정면, 우측면, 등각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평면이라고 있는데요. 이 그래픽 뷰하고 평면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픽 뷰는 우리가 마우스를 이렇게 돌려서 보듯이 얘를 렌더링 해볼까요?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걸 그래픽 뷰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면을 볼 수도 있는 거고, 정면을 볼 수도 있는 거고, 우측면을 볼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 평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작업을 할 평면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현재 이렇게 등각보기로 이렇게 보고는 있지만 이 면에다가 원을 그리고자 할 때도 있고, 여기다가 원을 그리고 싶을 때도 있고, 여기다 원을 그리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평면을 바꿔주는 거예요. 현재 그래픽 뷰는 등각이지만 내가 이 면에다가 원을 그리고 싶다. 그죠? 여기다 그리고 싶다. 할 수가 있거든요. 한번 그려볼까요? 그러면 현재 솔리드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지우겠습니다. 반전 지우기. 와이어프레임은 다 지워졌죠. 자, 이렇게 지워졌는데 제가 평면에다가, 평면 이 상단면에다가 원을 그려볼게요. 이 면에다가 원을 그려볼게요. 자, 그렇게 하려면은 2D 상태에서 Z를 50으로 바꿔야 돼. 아니, 이게 이 면이 지금 100이죠. 근데 이 면이 100인지 50인지 잘 모르겠는데, 자, 그럴 때는 여기다가 값을 넣어야 되는데, 이 값을 모르면 옆에 Z라고 하는 그 라벨, 문자가 있죠. 얘를 클릭하면 설명문, 커맨드가 뭐라고 떠요. 잘 보세요. 제가 Z를 클릭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뭐라고 뜨죠? 너가 지금 Z를 클릭했는데, 그러면 너가 작업할, 새로운 작업을 할 그 Z값, 깊이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는 점을 찍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 점을 찍잖아요.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저기에 들어갑니다. Z좌표가. 클릭해 볼게요. 그럼 Z가 100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대상을 그리면 내가 이 Z가 0이 아니라 Z가 100에 가서 그려지는 거예요. 지금 평면이잖아요. 작업 평면이. 이 평면이 지금 평면이거든요. 이게 평면이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공구 작업 평면이 평면으로 되어 있어요. 즉, 이 평면이 평면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있는 이 평면은 작업 평면이라고 해서 여기에 있는 이 축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C 플랜이라고 해서 컨스트럭션 플랜이라고 해서 작업을 하는 평면이라는 얘기고요. 얘는 공이라고 생겼죠. 공은 툴 플랜이에요. 툴, 공구에 해당하는 평면이고. 일단은 뭐 이거는 신경 쓸 거 없고, 여기 작업 평면이라고 하는 것이 Z가 위로 가 있어요. Z가 위로 가 있으면 위에서 보면서 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Z축이 위로 가 있으면. 근데 Z축이 이쪽으로 가 있다 그러면 이건 정면이에요. 정면에서 보면서 그린다는 게 여기다 그리는 거지. Z축이 위로 가 있으면 여기다 그리는 거고, Z축이 오른쪽으로 가 있으면 여기다 그리는 거예요. 우측면이니까. 자, 그러면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를 잘 보시면 현재는 평면이기 때문에 Z가 위로 가 있는데 평면을 클릭해서 얘를 정면으로 바꿔볼게요. 정면을 클릭하잖아요. 그럼 Z축이 앞으로 바뀌어요. 이게 색깔이 지금 파란색이라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 Z가 이쪽으로 가 있어요. Z가 이 앞으로 가 있으면 여기다 그릴 수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럼 다시 여기 평면을 클릭한 다음에 우측면을 클릭해 볼게요. 그럼 Z가 보시면은 우측으로 가 있어요. 이렇게 Z가 우측으로 가 있죠. 그럼 여기다 그릴 수 있는 상태. 다시 Z 평면을 클릭해서 평면으로 놓을게요. 평면을 놓잖아요. 그럼 Z가 위로 가요. 이렇게 위로 갔다는 얘기죠. 위로. 이렇게 위로 가면 여기다 그릴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걸 평면을 바꾸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바꿔서 그려볼게요. 자, 이 면은 Z가 밑에서 또 100인 위치니까 100으로 해놓은 상태에서 제가 원을 그려볼게요. 여기를 클릭해서 이렇게 그렸어요. 자, 그러면 확인해보면 이렇게 이 Z가 100인 평면에다 그린 거죠. 그 다음 여기다 그려볼게요. 여기다 그리려면 평면을 정면으로 바꿔요. 정면을 Z가 정면이 된 상태에서 이 Z값을 0으로 해야 되겠죠. 축이 여기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원을 그리겠다. 이렇게 해주면 정면에다 그리는 거예요. 다시 이 평면을 우측면으로 하겠다 체크하면 Z가 다시 오른쪽으로 가죠. 이 상태에서 여기가 0이니까 0에서부터 100인 위치잖아요. 이것도 100으로 해놓고 원 그리기를 이렇게 하게 되면 우측면에 그려지는 거죠. 이게 맨 처음에 3차원 수업을 할 때 이걸 엄청 헷갈려요. 이거 수업하는 건데 지금 여기 이제 상태바에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평면 개념이 작업 평면, 그래픽 평면하고 작업 평면은 달라요. 자, 지금 이제 이 평면 분했고 이 Z값은 이제 그 2D 상태에서 도형을 그릴 때 그려지는 그 Z값 위치를 결정하는 거고요. 여기는 색깔이에요.
색깔을 이제 클릭을 해서 상태바의 색깔을 바꿔놓으면 앞으로 그려질 대상의 색깔을 결정한다. 자, 그 다음 이제 레벨이 있어요. 레벨. 자, 레벨은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도면을 받았어요. 근데 도면이 오토캐드 레이어처럼 도면이 여러 장이에요. 여러 장인데 하나의 어셈블인데 하나의 어셈블 형태가 되어 있는데 그 파트별로 도면을 같은 어떤 위치에다가 도면을 그렸다.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보면 복잡하니까 특정한 부분 하나씩 골라내서 도면을 보듯이 이게 레이어라고 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솔리드가 있고 원이 있잖아요. 나는 솔리드는 솔리드대로 구분하고 원은 원대로 구분하고 싶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와이어프레임인 이 원과 솔리드 덩어리인 솔리드 따로 구분하고 싶다. 자, 그러면 이 레벨을 왼쪽 마우스로 클릭을 해볼게요. 레벨에서 왼쪽 마우스로 클릭하게 되면 레벨 관리자가 실행이 됩니다. 이 레벨 관리자는 지금 보시면 번호가 있고 보이는 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름이 있고 요소가 있어요. 자, 그러면 1번 여기 번호라고 하는 게 이제 레벨 번호예요. 1번이 되어 있는데 1번에 보이게 되어 있다. 1번 레벨이 보이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1번 레벨이 보이게 되어 있고 이름은 정해져 있지 않고 요소의 개수는 4개다. 즉 솔리드 하나, 원 3개, 총 4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이제 그 속성이 되죠. 이 레벨 번호가 있죠. 그 다음에 이름이 있는데 입은 뭐 도면 번호라든지 또는 이제 작업 공정, 뭐 제차 수정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작업 이름 이런 것들을 여기다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입력을 해보면 여기다가 4444 여기다가 5555 이렇게 입력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하면 여기에 이제 그 속성이 이게 떠요. 자, 뜨는데 나는 1번 레벨에 있는 솔리드를 2번 레벨로 옮기고 싶다. 그럴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확인해 보고요. 내가 옮기고자 하는, 변경하고자 하는 대상을 선택해요. 솔리드를. 선택하시고, 레벨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아까 왼쪽 마우스는 상태바의 속성을 바꾸는 거고, 오른쪽 마우스는 선택한 대상의 속성을 바꾸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지금 현재 솔리드는 1번 레벨에 가 있는데, 나는 얘를 2번으로 보내고 싶어요. 구분을 하고자 할 때. 그래서 레벨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얘를 이동하겠다. 현재 사용 레벨만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레벨 변경을 못해요. 근데 이걸 꺼버리면 레벨을 바꿀 수 있습니다. 2번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2번에다가 선택된 걸 이동시키겠다. 복사하면은 그대로 남겨놓고 하는 거고, 이동을 할 경우에는 그 대상이 없어지고, 1번에서는 없어지고, 2번에서 생성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레벨을 왼쪽 마우스로 클릭해보면 1번에는 지금 3개가 있어요. 원만 있는 거죠. 2번에는 지금 솔리드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여기 밑에를 보시면은 사용자 레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용자 레벨. 사용자 레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도형을 그렸을 때, 도형을 그리면 이 도형 그린 게 들어갈 위치예요. 현재 사용자 레벨이 2번이잖아요. 그럼 얘를 그리면 얘가 2번에 들어가요. 만약에 1번에다가 대상을 그리고 싶다 그러면 사용자 레벨을 1번으로 바꾸고 나서 대상을 그려야 돼. 그래야 1번에 저장이 돼요. 그게 이제 사용자 레벨 기능인데, 사용자 레벨은 보통 항상 화면에 보이게 해놨어요. 여기 보시면 사용자 레벨은 항상 화면 표시라고 체크되어 있죠. 사용자 레벨을 화면 표시 체크를 꺼놔버리면 내가 그리고 나서 그 그려진 대상이 안 보여요. 사용자 레벨을 화면에서 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자 레벨은 항상 보이게 해놓은 상태고, 현재 사용자 레벨이 2번이니까 2번에서는 1번을 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보이죠, 원이. 근데 현재 2번이 사용자 레벨인데 2번을 끌 수는 없습니다. 이거 안 꺼져요. 왜? 얘 때문에 안 꺼져요. 사용자 레벨은 항상 표시되게 해놨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면은 1번을 보이고 2번을 꼬시면 어떻게 해야 되냐? 1번을 사용자 레벨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1번을 사용자 레벨을 바꿀 때 여기다 1번이라고 입력해도 되고, 여기 번호라고 하는 이 번호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이게 사용자 레벨로 바뀝니다. 그럼 1번이 됐죠. 그 1번을 사용자 레벨로 했을 때는 2번을 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좀 많이 헷갈려 하는데요. 레벨은 많이 써요. 히든, 레벨, 블랭크 지금 나왔는데 이 세 가지는 자유자재로 씁니다. 이게 보였다 안 보였다 선택할 때, 정확히 선택할 때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 지금 레벨 관리하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레벨을 여기서 바꿀 수 있다라는 거 했고요. 그 다음에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빨간 색깔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빨간 색깔이 아닐 거예요.
이건 이제 왼쪽 마우스를 클릭해보면, 자, 속성. 자, 여기 속성은 뭐냐면, 현재 상태바에 있는 속성을 한꺼번에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색깔을 바꾼다 그러면 여기서 클릭해서 색깔 바꿨죠. 그 다음에 선의 형태를 바꾼다 그러면 여기서 바꿨어요. 그 다음에 선의 그 점 형태라든지, 선의 굵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하나하나 바꿀 수 있지만, 한꺼번에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 이게. 여기서 다 바꾸면은, 그게 다 그대로 적용이 돼요. 상태바가. 자, 바꿔볼까요? 현재 색깔, 소스가 됐고, 선의 형태를 점수로 바꿔볼까? 그 다음에, 레벨이 지금 1로 되어 있는데, 2번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하고 확인하면요. 이렇게 바뀌어요. 레벨 2번으로 바뀌었죠. 선의 형태도 바뀌고. 자, 이게 바뀌었는데요. 근데 이 속성은 빨간 색깔로 계속 켜져 있나? 얘를 왼쪽 마우스 크게 보면, 저는 지금 이게 체크가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게 체크 안 돼 있을 거예요, 이게. 전 체크가 되어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기존에 있는 이 속성이 있는데, 이 속성보다 더 우선시하는 속성을 여기다가 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준 도형이라고 있는데, 먼저 설명하면, 이 기준 도형은 내가 화면에 어떤 존재하는 대상을 선택하면 그 대상의 속성으로 얘네들이 싹 바뀌는 거예요. 여기 클릭해 볼게요. 기준 도형 선택을 클릭한 다음에 제가 이 와이어프레임 해놓고 이 동그라미를 클릭해 볼게요. 그럼 이 동그라미 속성으로 상태바가 다 바뀌어요. 여기 속성이 바뀝니다. 얘네들이 바뀌고 확인하게 되면 이 상태바에 있는 속성들이 얘의 속성으로 다 바뀌어요. 얘가 지금 빨간 색깔이고 레벨이 1번이니까 1번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실성으로 바뀌었고, 어떤 기준은 되는 대상을 선택해서 그 대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속성 관리자가 있는데요. 이 속성 관리자는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직선이나 원은 여러분들 자리 잘 안 보이니까 선의 지금 굵기를 2번째로 해놨는데 더 두껍게 해야 될 것 같아요. 3번째로 할게요. 즉, 좀 두껍게 표현이 되겠다. 비록 여기에서 선의 굵기가 가늘게 되어 있더라도 얘를 우선시하는 게 아니라 얘를 더 우선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도면을 표시할 때는 그 도면 요소는 항상 가는 색깔로 표현하겠다라고 해놨어요. 여기서 두껍게 해놔도 얘를 무시하고 여기 가는 속성으로 그려지고, 색깔도 여기서 빨간 색깔 해놨다 하더라도 여기에 있는 회색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 빨간 색깔을 무시하고 이 회색으로 치수는 표시되게 해놨어요. 이거는 치수 같은 것들은 보통 이제 기존에 있는 도형하고 좀 구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뭐 안 해도 상관없는데요. 치수하고 도형하고 속성이 똑같으면 잘 구분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구분해놔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제가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 치수를 한번, 스마트 치수 전구따마 이걸로 얘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지금 근접점으로 해놨나 보다. 자동 커서에서 근접점 끌게요. 근접점 끄고, 얘를 체크하고 이렇게 치수를 뽑으면, 지금 작업표면 평면이 아니네. 우측면으로 되어 있구나. 작업표면을 평면으로 놓고요. 얘를 체크해서 2점을 찍었으니까 이렇게 클릭을 하면, 현재 이게 지금 여기 속성이 아까 빨간 색깔이 있으니까 빨간 색깔로 켜지느냐 확인 누르면 회색으로 그려지죠. 여기는 빨간 색깔이지만, 상태바는 비록 빨간 색깔이지만 여기 속성에서 우선시하는 항목을 이 회색으로 해놨기 때문에 빨간색은 무시하고, 또 선의 굵기도 굵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무시하고 회색에 가는 선으로 표시가 된다는 얘기죠. 다른 것들을 바꿔놓으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그릴 수도 있어요. 일단은 이 치수는 중요하진 않지만 기존에 있는 도형하고 좀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해놓는 게 좋고, 나머지 이제 대상 도형들은 좀 굵게 표현하는 게 여러분들 자리에 잘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이게 이제 속성에 보시면은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속성 밑에 현재 파일에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얘를 체크하면 현재 파일이 현재 이 속성을 따라요. 이미 이 선의 굵기가 좀 가는 2번째 굵기인데 3번째 굵기로 바꿨죠. 얘를 클릭하면 굵어져요, 색깔이. 선의 굵기가. 이거 솔리드이기 때문이구나. 솔리드라서 영향을 안 받고 있는데, 아니, 이 원은 좀 굵어졌죠. 이 엣지보다는. 그래서, 이제 어떤 대상을 그릴 때 또는 오토캐드 파일을 불러올 때도 이 속성으로 따라요. 그리고 얘가 이동을 하거나 했을 때도 이 속성으로 따릅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도 막 해놓으면은 기존의 속성이 다 구분이 돼서 도면이 왔는데, 이거를 내가 뒤집박죽으로 막 제한을 많이 걸어놓으면, 가령 이 선의 색깔이라는 이걸 딱 제한을 걸어놓으면
색깔이 구분되어 있던 것들이 이 색깔로 다 통일돼 버려요. 그러니까 되도록 손대지 마시고 굵기하고 이 보통 치수선만 좀 조건을 줘서 바꾼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것들은 웬만하면 건들지 마시고요. 간혹 가다가 이 레벨을 체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레벨을 체크해버리면 내가 그리는 사용자 레벨이 아닐 경우에는 현재 화면에 보이질 않아요. 이 레벨에만 그려져야 되기 때문에 현재 화면에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 손대지 마시고 이 도면 치수 표시하는 거하고 이것만 좀 손대시면 돼요. 여기 이제 맨 마지막에 WCS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WCS하고 작업평면하고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일단은 이제 WCS 좀 차이라고 하면 작업평면을 내가 바꿨다 하더라도 정면으로 바꿔볼게요. 바꿨다 하더라도 이 그래픽 뷰는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 평면 보기 하면 이렇게 평면 보기 됩니다. 등각 보기 하면 등각 보기 돼요. 그런데 WCS를 바꿔버리면 WCS는 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얘가 바뀌면 그래픽 뷰도 바뀝니다. 거기 WCS를 기준으로 해서 바뀌거든요. 그래픽 뷰가. 그게 좀 차이가 있는데, 가령 이제 평면을 놓고요. 작업 평면을. WCS를 제가 정면으로 놔볼게요. 자, 정면으로 놨어요. WCS 정면으로 바뀌었죠. 자, 이 상태에서는 제가 평면 보기를 하면 여기가 보여지는 게 아니라 정면이 보여져요. 평면 보기 하면 이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 정도만 하고. 그래서 지금 등각 보기를 했는데 보니까 이게 지금 평면으로 돼버렸죠. 그래서 WCS는 웬만하면 바꾸지 마시고요. 평면으로 놓고 그래야 등각 보기 했을 때 제대로 보여요. 이렇게.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상태 봐야 하는 기능을. 자, 단축키가 나와 있어요. 단축키가 좀 있는데 그닥 뭐 다 암기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하다 보면 필요하면 자연적으로 암기되는 거니까 확대하는 거, 축소하는 거, 그리고 측정 F4 오늘 했었죠. 그 다음에 F9 화면 표시하는 거, 그 다음 Alt F1 자동 배율 그 정도 해놓고 Alt F9는 축을 표시하는 거, 그리고 Alt E는 히든 기능이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Alt O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안 드렸었는데 여러분들 이제 경로를 생성할 때 이게 이제 설명이 되는 건데 O라고 하는 것은 오퍼레이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뭐냐면 현재 이 상태에서 제가 무심결에 닫아버렸어요. 이렇게. 이게 이제 작업 관리자거든요. 작업 관리자를 다시 보이게 할 때 Alt O를 누르면 숫자 5가 아니죠. 그거는 뷰에 보시면은 여기 작업 관리자 표시가 있어요. Alt A, B, C, D, O라고 되어 있죠. 얘를 클릭하면 보여요. 이렇게.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lt T는 이제 툴패스, Alt S는 쉐이딩,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경로 생성할 때 Alt T는 뭐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 언두 기능은 이제 Alt U, Ctrl U, 뭐 Ctrl Z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게 있다라는 거고요. 레벨은 뭐 Ctrl Z라고 되어 있는데 많이 쓰진 않고, Alt 1, 2, 3 이거는 그래픽 뷰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A, C, V, X, Y 뭐 됐고, 뭐 이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필요한 것들은 좀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하고. 자, 그럼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나오는 그 기능들이란 얘기인데요. 오른쪽 마우스 눌러볼게요. 이거예요, 이거. 근데 지금 보면 색상 복귀가 있고, 자동 커서 위치, 그래픽 뷰에 대한 거, 그다음 다시 그리기, 자동 배율, Alt F1, 다이나믹 회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거는 사용자 정의에서 추가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어요. 그건 나중에 이 상태와 설명할 때 좀 더 설명하도록 하고요. 자, 그럼 도형 그리는 거 하겠습니다. 자, 도형 그리는 거. 자, 라이브라고 하는 개념 제가 설명을 드렸고, 자, 점을 그려보겠습니다. 점은 말 그대로 그냥 포인트 찍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그리기에서 점을 그리겠다. 위치 지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위치 지정을 클릭해 볼게요. 자, 클릭한 상태에서 포인트를 찍으면, 그 포인트가 찍히느냐? 내가 여기를 찍었는데 여기 찍히네요? 왜 그럴까? 이게 2D로 되어 있어서 그래요. 2D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Z 있는 위치에서만 그려지는 거죠. 만약에 3D로 해놓으면 3D로 해놓은 상태에서는 얘를 찍으면 여기 그려져요. 이렇게 얘를 찍으면 여기 그려지고 여기 찍으면 여기 그려지고 이게 내가 선택한 위치에 Z값 위치에 그냥 포인트가 그려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3D 형태가 되겠죠.
자, 그리고 그리기에서 점에서 다이나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다이나믹을 클릭하시고 대상을 이렇게 찍잖아요. 대상을 찍으면 내가 이 원을, 이 포인트를 임의의 포인트 위치에다 찍을 수 있어요. 그 대상, 그 솔리드 면에다가 대상을 찍고 싶을 때. 이게 좀 잘 안 보이는데 렌더링 해볼까요? 렌더링 해보면 이 면에다가 따라가면서 찍을 수 있는 거죠. 이 면에다 찍을 수 있는 기능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뭐 그 3D도 별로 많지는 않고요. 이런 기능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노드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스플라인 형태를 그릴 때 스플라인의 어떤 속성, 그 노드라고 하는 그 점을 생성하는 기능이에요. 그 다음 요소 분할은 어떤 대상을 분할하는 겁니다. 가령 이제 분할해서 점을 생성하는 건데 저것도 간혹 이제 쓸 때가 있긴 한데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거를 Alt 2를 해서 이것만 보이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보이는데 이 원에다가 나는 점을 100개를 만들고 싶어요. 그럴 때 그리기 점에서 요소 분할 체크해서 얘를 체크한 다음에 개수를 100개를 입력하면 100개가 만들어져요. 많이 쓸 일은 없는데요.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이 그 드릴 작업, 샤워기 구멍을 뚫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샤워할 때 샤워기 구멍 엄청 작잖아요. 그 0. 얼마 미리 되는 그 구멍들을 작업할 때 일정한 간격으로 해서 어떤 이제 구멍을 뚫어야 된다. 그럴 때 이렇게 어떤 대상 도형을 점으로 생성을 한 다음에 이 점을 드릴 포인트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뭐 그럴 때도 쓰고 그래요. 이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끝점 위치. 이 끝점 위치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도형이 있었을 때 그 도형의 끝점에다가 점을 생성시켜주는 기능이에요. Alt 2를 해서 다시 씌울게요. 자, 평면 보기에서 여기다가 제가 선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선을 그렸는데, 자, 이 선들이 지금 어긋난 게 확실히 눈에 띄잖아요. 근데 이렇게 쭉 줄여보면 이 선의 끝하고 이 선의 끝하고 이게 겹쳤나?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 그리기에서 점에서 끝점 위치라고 해놓고요. 이게 보시면 점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대상의 끝에다가 점을 생성시켜주는 기능이에요. 필요한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끝점에다가만 어떤 점들을 생성해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많이 쓰진 않지만. 그러면 이 점들 다 지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QM.에서 QM.점 클릭한 다음에 지워버리면 돼요. 점들 다 선택되잖아요. 색깔 좀 바꿀까? 이렇게. 그 다음에 점에서 작은 원호라고 하는 게 있죠. 이거는 원들이 무수히 많은데 거기에서 특정한 원을 솎아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준을 잡아서. 자, 이렇게 원들이 있어요. 원들이 있는데 나는 이것보다 이것 이하, 이거를 포함해서 이것 이하에 있는 원들만 드릴 포인트로 하겠다. 뭐 이럴 경우도 있겠죠. 그럴 때는 그 그리기에서 점에서 작은 원호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에다가 이것의 반경값을 넣으면 돼요. 근데 이게 반경값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럼 여기다가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R 원호의 반경을 체크하시고 얘를 체크하잖아요. 반경이 들어가요. 이 상태에서 확인하시면 이거 이하의 대상에만 점이 생성이 돼요. 범위를 선택 안 했나 보다. 범위를 선택하고요. 다시 그리기 점에서 작은 원호 여기에서 R 값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확인하시게 되면 얘보다 얘 이하의 점들에 가서 생긴 거죠. 얘보다 큰 거는 안 생겨요. 이렇게 하는 건데 많이 쓰지는 않아요. 근데 특정한 어떤 대상 원을 좀 골라내거나 그럴 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연결 위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와이어 커팅 작업할 때 필요한 기능입니다. 일반 2D 작업할 때는 필요 없는 기능이고요. 자, 이렇게 직선 그리기를 보겠습니다. 직선. 모든 대상의 기준이 원래 점인데 두 점을 찍으면 곧 직선을 그리는 것과 같죠. 자, 직선 그릴 때 두 점선 그리기를 보겠습니다. 자, 두 점선 그린다는 얘기는 이걸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찍으면 두 점선이 그려져요. 한 점, 두 번째 점. 이렇게.
근데 이걸 대충 그리는 게 아니라 정확한 값을 가지고 그리고 싶어요. 그럴 때 여기다 이제 값을 넣는 건데요. 첫 번째 포인트 위치 수정할 수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면 첫 번째 포인트 여기다 하겠다. 수정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위치를 수정하고 싶은데 두 번째 위치는 이 센터점에서 x로 50, y로 50인 위치를 찍고 싶어요. 그럼 두 번째 위치를 수정하겠다. 어디로? 쉬프트 버튼 누른 상태에서 얘를 클릭하고 x로 50에 y로 50 하고 엔터 치잖아요. 그럼 이렇게 돼요. 즉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x50, y50인 위치를 찍는 거예요. 두 번째 위치를. 이게 대충 그려놓고 이 두 번째 위치를 수정할 수 있어요. 이걸로. 이것도 은근히 좀 필요합니다. 왜냐면 얘를 정확한 위치에서 어떤 그리고자 할 때가 있거든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x30, y30인 위치에다가 아니 x30에 y20인 위치에다가 포인트를 그리고 싶다. 그럼 다시 여기를 찍고 Shift 버튼 누른 상태에서 얘를 찍고 x로 30에 y로 20이라고 치면 이게 그려지죠.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x30, y20인 위치가 그려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건 연속선이에요. 선이 계속 이어지는 거. 이거 이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선의 길이값을 수정하는 거죠. 대상을 그린 다음에 길이값을 50으로 하겠다 그럼 50으로 바뀌는 거죠. 이건 각도값을 45도로 하겠다 그럼 45도로 바뀌죠. 그 다음 이거는 수직선만 그리는 거고, 이건 수평선만 그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원에 접하게 그리는 거예요. 이것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원이 선택이 돼요. 그러면 이 원에 접하게 대상이 그려져요. 여기에 접하면서 이 점을 지나게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이 원에 접하면서 이 점을 지나게 그려지는 거죠. 이 원에 접하면서 이 점을 지나게. 이거는 얘가 켜져 있어야 돼요. 이게 꺼져 있으면 원이 선택이 안 돼요. 포인트밖에 선택이 안 되거든요. 근데 얘가 되어 있으면 원도 선택이 된다라는 점. 원의 둘레가 선택이 돼요. 원에 접하게 대상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게 두 점선 그리기예요. 자, 여기서 설명들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경사선? 이건 각도를 누르면 경사선이 그려지는 거죠. 별거 놓고, 각도의 기준. 이건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각도를 표시할 때, 여기를 첫 번째 점 찍고, 이거 두 번째 점 찍었어요. 그러면 각도를 표시할 때는 항상 X축 방향으로 되어 있는 이 수평선, 얘가 항상 기준이에요. 이게 기준이에요. 0도. 얘를 기준으로 해서 각도를 표시하는데,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게 플러스 각도고요.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게 마이너스 각도예요. 이렇게 대상을 그리면 얘는 마이너스 각도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로 돼 있죠. 이건 플러스 돼 있고, 그리고 얘가 90도, 얘가 180도, 얘가 270도예요. 곧 이렇게 갔을 때 플러스 270도는 곧 마이너스 90도하고 같다라는 개념이죠. 항상 플러스가 반시계라고 하는 거 이것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를 한번 그려보라는데요. 갑작스럽게 나왔죠. 근데 얘 그릴 수 있죠. 자, 그리는 순서는 여기 한 점을 찍고 이렇게 그려서 길이값 20, 수평이 5cm 걸리니까 그 다음 이렇게 그리고 나서 길이값 20이죠. 각도값은 이렇게 돌아가니까 마이너스 45도 입력하면 되겠죠. 그럼 얘가 그려지죠. 그다음 이렇게 그릴 때 길이값 15죠. 그릴 수 있죠. 이렇게 그릴 때 길이값 28이니까 그릴 수 있죠. 이렇게 11이니까 그릴 수 있죠. 이렇게 그릴 때는 길이값 20에다가 각도값을 몇 도로 할 거냐. 자, 각도값은 항상 여기가 기준이라고 그랬죠. 0도.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180도. 180도에다 60도를 더하니까 각도가 나오겠죠. 이 각도값을 입력하면 되고, 여기도 그릴 수 있고. 자, 얘를 그릴 때도 길이값이 20이죠. 각도값은 얘를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각도거든요. 근데 이 각도하고 이 각도로 가지고 이게 45도라고 각도가 있으니까 180도까지 갔다가 이 각도를 뺀 거죠.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억각이니까. 이렇게 해서 각도 넣으면 되고, 이것도 그릴 수 있죠? 이 길이는 얼마지? 길이값 이거하고 같은가 봐요. 그 다음에 이 길이 그릴 수 있죠? 이것도 그릴 수 있죠. 두 점선으로.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한번 심심하니까 여러분들 그려보세요. 자, 제가 이제 해보겠습니다. 얘를 하기 위해서 창을 조금 줄일게요. 그 왼쪽에 직선 아래에서 위로 가면 치수가 있나? 이거요? 이 치수하고 28이에요. 같아요? 네.
그다 뭐 갇힐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그려볼게요. 일단은 주점선 그리기에서 한 점 찍고 클릭하고 길이값 20 엔터 치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찍고 클릭하시고 길이값을 20. 그 다음 각도값은 마이너스 45도. 이렇게 하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얘를 찍고 클릭하고 길이값은, 근데 길이값을 입력할 때 얘를 클릭해서 값을 입력하려니까 귀찮아요. 근데 옆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L이라고 떠요. L. 즉 단축키예요. 리본 바에서 사용하는 단축키예요. 그래서 이럴 때 L을 입력하잖아요. 그럼 저기에 활성화가 돼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15라고 바로 넣으면 돼요. 굳이 마우스를 좀 적게 사용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다시 얘를 클릭하시고 키보드 L 누른 다음에 28 엔터. 그 다음에 클릭하시고 키보드 L을 누르고 11 엔터. 여기 클릭하시고 키보드 L을 누르고 20 엔터. 그 다음 각도는 여기 마우스 갖다 대면 A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A를 누르면 각도 그 부분이 활성화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180도 플러스 60도 엔터. 그죠? 그 다음 여기 클릭하시고 키보드 L 눌러서 20 엔터. 여기 클릭하고 키보드 L 눌러서 20 엔터. 그 다음에 키보드 A를 눌러서 각도값은 일단은 180도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오른쪽으로 돌아가니까 마이너스 45도. 그 다음에 여기 클릭하고 키보드 L 눌러서 15 엔터. 여기 클릭하시고 키보드 L 눌러서 28 엔터. 여기 클릭하시고 키보드 L 눌러서 11 엔터. 여기 클릭하면 끝나죠. 자, 이렇게 끝났는데 치수가 제대로 맞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스마트 치수. 자, 스마트 치수를 이제 치수를 뽑는데요. 얘를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뽑으면 20 이렇게 됐네요. 얘를 클릭해서 뽑으면 20 이렇게 되고, 얘를 클릭해서 뽑으면 15, 얘를 클릭해서 뽑으면 28, 클릭해서 뽑으면 11, 일단 길이값만 쭉 뽑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대상을 찍으면 돼요. 점을 찍으면 2번 클릭해야 되니까. 자, 그럼 각도를 표시해 볼까요? 자, 각도를 표시할 때는 2개의 대상을 찍어야 돼요. 점을 찍으면 각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2개의 직선이 선택돼야 돼요. 여기 가령 이게 중간점이라든지 이렇게 끝점이라든지 이렇게 찍으면 안 되고, 대상과 대상을 찍어야 각도가 표시돼요.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상과 대상을 찍어서 각도를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상과 대상을 찍어서 각도 표시하시고, 대상과 대상을 찍어서 각도를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뭐 대충 그려진 것 같죠?